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의 대부분 자산은 나이 6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성공합니다. 왜냐면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만에 재미있는 투자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저축과 재테크에 대한 책이기도 해요. 입문하기에 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책이 참 쉽게 쓰여져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책의 저자인 서대리님 이야기가 와닿았습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인의 애환과 후회를 가감없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책 저축은 답답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당신에게, 여기에 제 생각을 버무려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상 깊게 읽은 내용만 딱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축이랑 투자는 왠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류 책들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쉽게 손이 가지 않아요. 그렇게 재테크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책에서는 엄청난 마법을 소개합니다. 그 마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운 개념이라서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죠. 바로 복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리의 마법입니다. 시간과의 싸움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투자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경제 시황, 트렌드, 정치, 전쟁,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 이 사람의 대부분 자산은 60세 이후에 시간의 마법을 통해서 복리처럼 불어났습니다. 물론 20대, 30대에도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일찍 투자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다. 워렌 버핏이 10대 중반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왜 10살 전에 시작하지 않았는지 너무 후회된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래봬도 제 주특기가 회사에서 금융치료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계에 15년간 몸담은 베테랑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투자의 기본기, 마인드셋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잘 아는 것에 집중하자, 이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선택장애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ETF 지수 추종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펀드건 주식이건 어느 것이건 좋습니다. 이 상품은 수수료, 그러니까 비용이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덱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굵직굵직한 우량주만 담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주식들이죠. 그래서 나온 게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책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형태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계시나요? 이건 전 세계의 이슈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도 종종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니터를 4개 이상씩 띄워놓고 일하는 전업 트레이더, 이 사람들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과연 평범한 직장인인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기준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저점 매수,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싸게 살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 예시가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1월의 코로나 위기입니다. 엄청난 공포로 인해서 주가가 25%, 30% 이상씩 빠졌던 때예요. 단일 주가로 치자면 50% 이상 빠진 주식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여기서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자신만의 기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했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격이 싸졌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들어가도 좋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저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내가 저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때 내가 저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우리가 완전 무결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완하고 피드백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돈 얘기만 하지 말아라. 인간미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회사 동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5개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어떠신가요? 여기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돈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잔혹하리만큼 자본주의는 냉혹합니다. 돈이 없어 연인과 헤어집니다. 잔금이 부족해서 집을 계약하지 못해요. 이자를 내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외식할 때 가격 때문에 당황합니다. 소중한 지인과 식사할 때 커피값, 음식값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일어난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물건을 바꿀 수 있고 돈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를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생각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단 하나라도 삶 속에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질 않아요. 저도 이번 기회로 S&P 500 ETF를 꾸준히 매수해서 배당금 확보에 한번 힘써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식은 너무 비싸. 지금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 같은 때 집을 사면 대출금은 어떻게 하려고?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순탄하고 수월했던 적이 있나요? 과연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늦추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탈선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행동 단계 정도는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을 두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저 또한 그 부분에 힘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늘 부정적 의견을 주는 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하면서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런 걱정까지 사서 해? 그냥 맘 편히 놀자. 너가 그렇게 한다고 너희 미래가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아낀다고, 그것 좀 모은다고 너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저와 결을 함께하는 자기계발러들이 가득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저축은 답답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당신에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맞는 투자 입문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서대리님이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과 의견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